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싱가포르를 방문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 관광을 오셨대요. 당연히 한국인들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왜 싱가포르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싱가포르는 여자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고 치안이 너무 좋고 MBS나 화려한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싱가포르에 많이들 여행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싱가포르는 그런 되게 화려하고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왜 벌금이지? 하는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한국에서도 여행을 오시다 보면 크게 벌금을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구글에 찾아보면 싱가포르에 관한 독특한 법률이라는 기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읽었을 때 이게 왜 불법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놀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추려서 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비디오를 켰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담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한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 정해진 흡연 장소가 있어요. 중심부 같은 경우는 노란 테두리로 그려놓고 거기 안에서 피면 필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이 흡연구역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경찰한테 잡혔어. 처음 잡혔을 때 200불의 벌금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대 1,000불까지 벌금이 내려지고 법원에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입구 가실 때 한국 담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뉴스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싱가포르는 세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관 신고를 하셔야 되고 한개피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만일에 제가 피우던 담배가 만일에 몇 가지가 남았어도 싱가포르 입국 시에 세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여주시고 신고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한국에서는 합법이잖아요. 싱가포르에 오실 때는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싱가포르에서는 전자담배가 정말 큰 불법이고 벌금도 무겁고 징역까지 갈 수가 있대요.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부터 2천만 원까지 벌금이 있고 6개월 이하의 징역부터 12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싱가포르에서 피우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이게 무슨 낭패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담배 피우는 게 큰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 벌금도 1,000만 원, 2천만 원 벌금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 오실 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대중교통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가 안 된대요. 하지만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버스 안에서 음료수 들고 못 하지 않나요? 벌금이 500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벌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벌금이 10,000불이고 최대 징역 3년이에요. 벌금이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를 쓰는 게 약간 해킹으로 간주가 된대요. 그래서 징역이 굉장히 무겁고 벌금도 센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행 중에 이제 정말 급한데 인터넷이 안 터지고 핸드폰이 안 되고 할 때는 허가받은 인터넷을 커피집에 가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껌 수입 판매 금지가 있어요. 이것도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껌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1억 10만 불 또는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억 내가 누구 주려고 이거 하나 가져왔어 하면서 한국에서 정말 그 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밀수입이에요.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벌금이. 근데 두 번째 걸렸어. 그러면 20만 불, 최대 3년의 징역까지 살게 된대요. 껌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정도의 벌금과 2년에서 3년의 징역을 살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껌을 들고 오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감옥에 간 거예요. 껌을 밀수입해서. 그래서 막 감옥 동기들이 야, 너 감옥에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껌 밀수입했어. 그래 너는? 난 전자담배를 피웠어. 이런 상황이 싱가포르에서는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시 반 이후에 술을 못 사는 것, 이
법률은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다른 법률들은 거의 1990년도에 다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왠지 2015년에 생겨서 가장 최근에 생긴 법이고 해서 찾아봤더니 싱가포르는 폭동에 굉장히 예민한 나라거든요. 2013년도에 리틀 인디아에서 그 이주 노동자가 그 버스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도 버스 기사와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다가 이주 노동자가 버스를 못 타게 된 상황에서 버스에 치인 사건인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나의 동료가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한두 명씩 몰려가지고 300명까지 군중을 형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내 동료가 죽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존중받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주 노동자들이 다들 화가 나고, 그리고 다들 이제 술을 좀 마실 상태였대요. 앰뷸런스도 오고 이제 사람을 구출해야 되니까 이주 노동자들과 그 경찰, 앰뷸런스 싸움이 일어나요, 이 사이에. 그래서 이때 앰뷸런스도 한 20대 정도 파손이 됐다고 하고 4-5대의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불에 탔대요. 경찰들도 같이 함께 싸우고 이제 정말 진짜 말처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진짜 통제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인데 데모나 폭동이 거의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한 이주 노동자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싱가포르 정부들은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점차적으로 이제 그 리틀 인디아라는 지역,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술 판매를 금지를 시켜요. 10시 이후부터. 그리고 대부분 그 이주 노동자들은 슈퍼에서 술을 사서 밖에서 마셔요. 벤치에 앉아서 마시거나 이제 길거리 쪽에서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 거죠. 10시 반 이후에는. 리틀 인디아부터 천천히 1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싱가포르 전역이 이제 술을 살 수가 없는 이 알코올 법이 생긴 거예요. 싱가포르이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013년도 12월 달에 폭동이 일어났고 2014년도에 알코올법 시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1년 만에 새로운 법이 탄생을 하고 싱가포르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죠. 하지만 허가된 술집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웃겨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물을 안 내리면 벌금. 화장실에 CCTV도 없고 누가 이렇게 막 지키는 감독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내가 화장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나온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 있으면 신고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이 법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싱가포르인들은 서로 CCTV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로 그 눈치를 살펴가면서 의식하면서 법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서로 감시? 법을 지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도 경찰이 하나하나 확인할 순 없지만 싱가포르인들이 신고 정신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는 사복 경찰이 있어요. 사복 경찰들이 이제 불식 업무를 하고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 벌금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2,000불, 두 번째는 4,000불. 그리고 쓰레기를 계속 버려. 사회 활동을 하게 된대요. 이제 그 조끼 같은 거를 입는데 나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사회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법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다니면 안 된대요. 이 벌금 굉장히 세요. 대부분 이웃 간에 신고를 하고요. 이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내 집에서 커튼을 치지 않고 맨몸으로 다니면 이웃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재미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태형과 사형이 있어요. 이 태형은 영국 통치 하에 있을 때부터 내려지던 형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싱가포르인들은 방법도 똑같이 해서 이제 죄수들에게 이제 그런 형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태형은 납치나 강도, 살인, 폭동, 마약 남용 및 판매, 관음증, 성적 학대 이런 유형의 죄목에서 태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리고 태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또 따로 있대요.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발하고 특별히 훈련을 또 받는데요. 어떤 훈련이냐면
온몸으로 몽둥이를 휘둘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도관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우람한 체격들이 많다고 해요. 싱가포르 죄수들도 이 태형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태형이 집행될 때 굉장히 울거나 그리고 후회하는 그런 죄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태형은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밤새도록 물을 먹인 등나무로 이제 태형을 집행을 하는데, 이 태형 집행할 때도 이제 죄수들은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엉덩이가 나와 있으면 이제 거기를 이제 툭툭툭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 일정한 간격으로 공정하게 때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3대 정도 맞으면 이제 엉덩이가 다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3대 이상 거의 맞지 못하고, 맞은 다음에 또 열심히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나으면 또 집행을 하고, 약 발라주고 때리고 약 발라주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태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태형은 50세 이상부터는 받지를 못하고 여자도 태형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은 사실은 제가 정말 무서웠어요. 읽으면서. 사형은 가장 최근에 저번 달에 8월 달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제목은 마약 밀매고 이제 집행을 받아서 교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11명이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사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95%의 싱가포르리언들이 사형과 태형에 다 찬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법률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세고,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벌금이 세지면 사람들이 법을 잘 따라오겠지, 이런 의미로 벌금이 그렇게 세대요. 너무 싱가포르는 이 법의 규제가 심하구나,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